신호철 씨에게 탈모가 시작된 건 20년 전인 40대 초반. 매일 아침 머리를 감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진 지 오래다.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의 탈모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스트레스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식은땀이 좀 특히나 또 많이 나고 열이 또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탈모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탈모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 신호철 씨. 과연 그럴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일부의 경우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스트레스와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애 주기가 있는 것처럼 모발에도 주기가 있다. 두피를 뚫고 나온 머리카락은 2년에서 5년 가까이 자란다. 그 후 2, 3주 동안 서서히 성장을 멈췄다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약 3개월가량 두피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발의 주기인데 특이한 점은 사람의 인생 주기가 평생에 걸쳐 단 한 번인 것과 달리 모발의 주기는 약 20회 정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때 모발의 주기에 이상이 생겨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더 많은 상태를 탈모라고 한다. 모낭은 딱 어머니 뱃속에서만 만들어져요. 임신 9주째, 10주째 이때 모낭이 만들어지지 하고 언제 완성되느냐? 임신 7개월이 완성이 됩니다. 완벽한 모낭이 7개월째에 다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단 한 개의 모낭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모낭은 약 10만 개. 이 모낭 안에서 모발이 성장하고 보호된다. 특히 모낭의 뿌리 가장 아래 모발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모유두는 각종 영양소와 호르몬, 산소를 공급하며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태아 시기에 딱 한 번 만들어진 모낭과 모유두는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때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되거나 20회가량 반복되는 모발 주기까지 끝나면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진다. 사실 탈모에는 크게 두 가지 탈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발이 실제로 빠지는 형태의 탈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빠지는 게 아니라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머리라 일컫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모발이 가늘어지는 형태의 대표적인 탈모로 전체 탈모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흔하다. 유전적 원인 등을 중요한 인자로 보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은 앞니마부터 옅어지는 반면 여성은 정수리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숱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머리카락이 단기간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원형 탈모는 세계 인구의 약 2%를 차지한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가 면역 질환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 외 휴지기 탈모 등 탈모의 유형은 다양할 뿐 아니라 각 유형별로 그 원인과 진행 양상도 모두 다르다.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 민소매 옷을 입어도 더울 날씨에 겹겹이 모자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46살의 가정주부 이선숙 씨. 그녀는 탈모 환자다. 아이고 더워 엄마. 물줄기처럼 흘러내리는 땀에도 모자를 벗지 못하는 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다. 아무래도 시선이 꼭 저한테 집중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어디 아픈가? 이러한 시선을 좀 바라볼 것 같아서 아무래도 조금 의식은 돼요.
집에 들어와서야 마음 편히 모자를 벗은 그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눈에도 꽤 심각해 보이는 상태인데 그녀의 탈모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고등학교 이제 입학할 당시 그때 원형 탈모 조그맣게 나타났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고3쯤 되니까 머리가 빠지는 구수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심해져서 거의 머리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 항암 환자 수준으로 이렇게 빠져다 나시는 형태의 모양이 되더라고요. 한때 그녀도 풍성한 머리카락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제가 이 모습이지만 과거에 이렇게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촬영했던 사진들이 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잠깐 있었던 원형 탈모. 대학 입학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원형 탈모가 사라진 적도 있었다. 아이 낳고부터의 또 이제 탈모 증상이 조금 나타났는데 이게 조금 이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상태에 지금 이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출산 후 탈모가 재발했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산후에 겪는 일시적인 현상인 줄만 알았다. 흉한데 되게. 하지만 한 번 재발한 탈모는 점점 자리를 옮겨가며 면적을 넓혀갔고 현재 그녀는 모자나 가발 없이 외출조차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됐다. 어떤 병원에 가서는 뭐 그 모근에 뭐 검사를 한다고 미국으로 뭐 보냈던 적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뭐 뼈가 부러졌으니까 붙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답이 안 나와서 그냥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내오는 것 같아요. 요즘 그녀의 고민은 또 있다. 혹시 자신의 탈모가 아이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크다. 엄마 머리 빠지는 거 슬슬 노년기가 맞구나. 엄마가 늙어서 그렇대요. 아니야, 엄마 안 늙었어. 그래? 엄마 머리 빠진 게 마음이 어때, 산이는? 슬퍼. 슬퍼? 속상해? 엄마가 이 원인을 찾으면 좋겠다. 그치? 왜 빠졌는지. 병원 가보면 되잖아. 그렇죠. 한번 찾아보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은 이선숙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고요.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자 좀 한번 벗어보시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각한 수준. 탈모가 진행된 부위와 모발의 두께 등을 확인하고 머리카락을 당겨보는 당김 검사를 통해서 그녀의 탈모 정도를 진단했다. 탈모는 지금 전체 두피 면적으로 볼 때는 50% 이상 진행을 했고요. 보시면 아직도 지금 뒤쪽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좀 많이 보여서 계속 앞으로도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원형 탈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계속 진행 중인 탈모라는 것. 요 보면 끝쪽이 뿌리 쪽이 좀 얇게 돼 있고 끝쪽이 약간 두꺼워. 여기 보통 이제 곰봉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이게 옛날 곰봉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느낌표처럼 그렇게 생긴 모양의 모발은 우리가 이게 이제 파괴되고 있는 모발이다라고 해서 이게 빠지고 있는 모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선숙 씨가 진단받은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역 세포인 림프구는 우리 몸에 세균과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림프구에 이상이 생기면 자신의 모낭을 이물질로 착각해서 공격하게 되고 공격당한 모낭의 모발들이 빠지게 된다. 원형 탈모는 일반적으로 원형 탈모반이 1개 또는 여러 개로 나타나는데 머리카락 전체가 소실되는 전두 탈모, 속눈썹, 코털 등 온몸의 털이 다 빠지는 중증의 전신 탈모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면역을 올리면 절대로 안 돼요. 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평소 생활 중에 뭐 내가 면역이 떨어진 것 같아서 면역 올리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병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셔야 돼요. 네. 그 면역 억제제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약이 스테로이드. 이게 보통 스테로이드 쓰는 걸 보통 꺼려 하시는데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것보다 가장 심한 단계에서 약을 빨리 먹어서 이거를 잠잠하게 만들어줘야지 나중에 스테로이드를 줄이더라도 괜찮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스테로이드 용량을 저희가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같이 쓰거든요. 스테로이드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같이 병용해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형 탈모 치료는 원인이 복잡한 만큼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DPCP라는 화학물질을 바르거나 면역 억제제를 함께 쓰기도 하는데 면역 억제제 중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도 한다. 이 여성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피 검사를 좀 시행했는데 피 검사를 시행한 이유는 동반된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피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조금 동반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항핵 항체라고 그래서 이 몸에서 스스로의 면역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항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아마 앞으로도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형 탈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갑상선 질환이나 아토피, 만성 피로 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치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좀 놀랐어요.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이어서 조금 충격적이고 그래도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좀 치료에 대한 또 의지나 이런 게 또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